이번 화에도 제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86년 제나라에서 제한공과 공손무지가 연이어 죽임을 당하자 대신들은 로나라에 피해 있던 둘째 강규와 거나라에 피해 있던 셋째 강소백을 불러들여 제나라의 제후로 옹립하기로 합니다. 강소백은 관중의 암살 시도에 간신히 살아남아 강규보다 먼저 제나라에 도착하게 되어 제후로 옹립되니 그가 바로 제나라 16대 제후 제환공이며, 제환공은 강규를 옹호하던 로한공을 압박하여 자신의 형인 강규를 처형해버리게 하니 강규를 보좌하던 소홀은 자결하며 관중은 제나라로 압송됩니다. 이후 제환공은 자신의 스승인 포수가를 국상으로 책봉하려 하였지만 관중의 절친이었던 포수가는 춘추시대의 패왕이 되려면 반드시 관중을 중용해야 한다며 거절하며, 제환공은 처음에 자신을 암살하려 하였던 관중을 처형하려 하였으나 포수가의 거듭되는 건의를 받아들여 정중한 예의로 관중을 맞이하고 사흘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관중을 국상으로 책봉하고 작은 아버지란 뜻인 중부라고 부르며 전국에 자신의 도량을 알리니 관중도 제나라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관중은 법가의 대표자로 하늘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하늘이란 신도 군주도 아닌 백성을 의미하며, 관중은 제환공에게 주변의 작은 나라를 도와주어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야만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백성들에게는 예의 염치를 강조하며 경제 발전을 위해 농, 공, 상 계급별로 모여 살게 하여 불평등에 대한 마찰을 줄이고 각자의 업무 수준을 높이도록 합니다. 또한 나라를 20개의 향으로 나누고 농촌을 5개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사대부들이 관리하게 한 후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제철과 소금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하며, 서주부터 시행되었던 정전법을 폐지하여 사대부와 농민들의 토지 사유권을 인정하게 합니다. 관중은 철기까지 나누어 주어 농민들의 생산적 극성을 끌어내고 토지의 질과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거두며, 군사 역시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귀족의 사병 소유를 막아 중앙집권 제도를 확립하는데, 경제를 중시하던 관중은 귀족과 상인들이 도읍임치에 모여드는 것을 확인한 후 열혈하는 유흥업소를 만듭니다. 열혈은 중국 역사상 나라에서 직접 관리한 최초의 유흥업소로 임치에만 7곳이 있었고 참여한 여성은 최대 700명에 달했으며, 관중은 열혈에서 얻은 모든 수익을 국가 재정으로 사용하였으니 현재까지 중국에서 관중은 유흥업소의 조상으로 불리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중을 위하여 제사까지 지냅니다. 관중의 개혁으로 제나라의 국력이 점점 강해지자 기원전 685년 제환공은 관중의 만류에도 포수가에게 군사를 내주어 로나라를 공격하게 하자 로장공도 직접 출정하여 두 나라의 군사는 장작이란 곳에서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로장공이 먼저 북을 울리며 군사들을 진격시키려 하자 함께 출전한 족이라는 장수는 제나라에서 3번 북을 울리며 진격해올 때까지 방어만 하라고 건의한 후 단 한 번의 북을 울려 군사들을 진격시켜 대승을 거두며 추격하려는 로장공을 또 한 번 막아서 후퇴하는 제나라 전차들의 바퀴 자국을 확인한 후에 추격하라고 건의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이 끝난 후 로장공이 승리한 원인에 대해 묻자 조기는 전쟁은 용기로 하는 것인데 제나라에서는 3번이나 북을 울려 진격하느라 사기가 모두 소진되었고, 방어에 성공한 로나라 군사들의 사기가 차올랐으니 한 번의 진격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며 매복이 두려워 전차의 바퀴 자국을 확인하였는데 제나라의 바퀴 자국들이 엉망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추격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고 대답하니 이것이 일고잡기와 조기눈전이라는 사자성어의 어원입니다. 기원전 684년 장작에서 대패한 포수가는 송나라를 끌어들여 로나라의 랑지로 진격하는데, 로나라의 공자원은 송나라의 군사들이 약하니 송나라의 군사들만 물리치면 제나라의 군사들도 돌아갈 것이라고 건의하지만 로장공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공자원은 로장공 몰래 군사를 거느리고 성구에 있던 송나라의 진영을 공격해버리는데, 이것을 알게 된 로장공도 할 수 없이 합류하여 송나라의 장수 남궁장만까지 생포하는 대승을 거두니 포수가는 할 수 없이 제나라로 후퇴해버리며 이 전쟁을 성구의 전쟁이라 부릅니다. 로나라와의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한 제환공은 분풀이로 도망다닐 때 자신을 홀대하고 제나라의 군주로 옹립된 후에도 축하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국이란 작은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기원전 681년 송나라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송, 진, 채, 주 나라를 불러들여 북행의 맹약을 맺게 되는데, 춘추시대 전까지만 하여도 제후들을 불러 맹약을 맺는 행사는 주나라의 왕만이 할 수 있었으나 왕실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제환공이 처음으로 왕이 아닌 제후의 신분으로 맹회를 조직하는 사건이 발생하니 북행의 맹약은 제환공이 패주에 도전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주나라 왕의 행세까지 시작한 제환공은 춘추시대의 최초의 패주가 될 수 있을지 다음 화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